가진 늪은 땅보다 먼저 썩는 냄새를 냈다. 정착지 바깥 검게 가라앉은 진흙 위로 하얀 막이 얇게 떠있었고 밤사이 밀려왔다. 밀려가지 못한 나뭇가지들이 갈대 밑에 걸려있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가장자리를 살폈다. 먹을 게 남았는지 물이 더 빠졌는지 발 빠진 자리가 없는지. 그날도 처음엔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건 새들이었다. 늪비를 쪼개며 내려앉던 것들이 한순간에 방향을 틀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때째로 솟구쳤다. 갈대가 흔들렸고 물이 없는 줄 알았던 웅덩이 하나가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울렁였다. 가까이 있던 사내 하나가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창끝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진흙 속에서 먼저 드러난 건 머리가 아니었다. 등처럼 보이는 검은 면 하나가 늪바닥을 밀어 올리듯 솟았다. 썩은은과 마른 갈대뿌리가 한꺼번에 미끄러져 내렸다. 그 아래에 더 큰 것이 있었다. 움직이자 땅이 아니라 늪 전체가 한번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뒤에서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입은 저마다 다르게 열렸지만 얼굴은 비슷했다. 짐승을 봤다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먼저 일어나는 장면을 본 얼굴이었다. 검은 거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과 진흙이 비늘 사이에서 길게 흘러내렸다. 눈인지 상처인지 젖은 틈인지 구분되지 않는 어두운 호흡이 옆으로 열려 있었다. 목이 움직일 때마다 늪 가장자리 물이 늦게 따라 떨었다. 저건 누가 말을 꺼냈다가 끝내지 못했다. 그 순간 하늘빛이 한 번 꺾였다. 맑지도 흐리지도 않던 위쪽 구름 사이로 푸른막 같은 것이 아주 짧게 접혔다. 펴졌다. 검은 비늘 위에 스친 빛이 본래의 색을 감추듯 비틀렸고 눈물 위 반사광도 같이 흔들렸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더 보지 못한 채 먼저 들은 말부터 믿었다. 징조야, 아니다, 벌이다, 우릴 살리러 온 거다. 보지마. 말이 몸보다 빨랐다. 뒤로 물러나던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은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누가 뭘 봤는지는 제각각인데 모두가 자기가 붙인 이름을 먼저 움켜쥐었다. 절벽 속 베타오하는 바깥보다 먼저 어두워져 있었다. 회색 화면 위 늪지 가장자리가 떨리고 끊겼던 열선이 다시 이어졌다. 멜로디는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방향만 보고 있었고 에코는 화면 한쪽에 뜬 미세한 상승 곡선을 따라 눈을 옮겼다. 아리는 입구 가까운데 기대선 채 모니터보다 늦게 들어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미나는 늑대 새끼를 품에 안고 화면 아래 검은 형체를 올려다봤다. 아직 다 낳지 않은 새끼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까 동굴 안에서 보였던 방향과 비슷한 쪽이었다. 저게 뭐야? 아무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하모니는 늪과 해안선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확대했다가 다시 넓혔다. 열은 한 군데만 들크지 않았고 주변 짐승 이동선은 바깥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멜로디가 낮게 말했다. 사람들이 먼저 붙일 거야. 에코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받았다. 이미 붙이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늪과 족소리가 늦게 밀려왔다. 비명인지 외침인지 물튀는 소리인지 한 덩어리로 섞여 있었다. 모니터 위에선 검은 거체가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은 채 마치 자기를 보고 있는 것들이 어디까진지 가늠하듯 멈춰 있었다. 미나가 다시 물었다. 용이야? 하모니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저건 아직 이름 붙일 단계가 아니야. 말은 짧았지만 화면 바깥에선 이미 수십 개의 이름이 생기고 있었다. 누군가 하늘의 짐승이라 했고 누군가 홍수가 남기고 간 재앙이라 했고 누군가 물가
미나는 신이라 했다. 같은 늪 같은 몸 같은 순간을 두고 말이 먼저 갈라졌다. 푸른 막은 두 번째로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늘이 원래 색을 되찾자 검은 비늘은 더 어둡게 가라앉았고, 늪이 안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낮게 깔렸다. 그날 밤 배 타와는 일찍 조용해졌다. 하모니는 입구 쪽 물때를 보고 있었고, 멜로디는 장비를 접은 뒤 벽 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다. 에코는 안쪽에서 표본 상자를 정리하다가 먼저 잠들었다. 미나는 늑대 새끼 옆에 누워있다가 눈만 뜨고 있었다. 낮에 본 늪가의 검은 몸이 자꾸 떠올랐다. 무서웠는데 무서운 것보다 더 크게 남은 게 있었다. 그 커다란 것 곁에 있던 작은 둥근 그림자였다. 미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 안 나게 걷는 건 아직 서툴렀다. 그래도 밖까지는 나갔다. 입구를 돌자 아리가 먼저 있었다. 아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잘 줄 알았는데? 미나는 바로 옆으로 가섰다. 너도 앉았잖아. 아리가 늦게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절벽 아래 바람이 약하게 돌고 있었다. 갈 거지? 미나는 잠깐 놀랐다가 곧 입을 다물었다. 숨기고 있던 말을 먼저 들킨 얼굴이었다. 그 둥근 거? 미나가 작게 말했다. 말 같았어. 아리는 부정하지 않았다. 늪쪽 냄새를 한번 맡고 바다쪽 어둠을 한번 봤다. 큰 건 못 가져와? 그럼 작은 거 소리 나면 끝이야. 안 내면 되지. 아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몸을 낮췄다. 올라와. 미나는 잠깐 숨을 삼켰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밤에 이렇게 타는 건 달랐다. 아리 등에 매달리자 몸이 금방 가벼워졌다. 다음 순간 둘은 절벽 그림자를 타고 위로 올랐다. 바다는 아래로 멀어지고 늪쪽은 검은 얼룩처럼 펼쳐졌다. 미나는 바람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아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높이 뜨지 않고 검은 바위와 안개 사이만 골라 옮겨갔다. 멀리 정착지 쪽 불빛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늪 가장자리 가까운 낮은 둔덕 뒤에 내리자 흙은 아직 젖어 있었다. 아리가 먼저 손을 들어 미나를 멈췄다. 갈대 사이엔 큰 몸이 진한 자국이 있었고, 그 옆으로 둥근 눌림 몇 개가 더 남아 있었다. 이번엔 둘 다 바로 봤다. 진흙 좀 얕게 파인 자리에 알이 내리섰다. 크기는 제각각이었는데 큰 건 미나 품으로도 안길 것 같지 않았고, 하나는 알이 발로도 버거워 보였다. 가장 끝에 있던 하나만 작았다. 두 손으로 안을 수 있을 만큼 껍질은 검은데 젖은 비 아래 푸른 줄이 아주 옅게 돌았다. 미나가 속삭였다. 저거 아리가 주변 냄새를 다시 맡았다. 그놈이가 아주 멀리 간 건 아니었다. 흙 밑에 눌린 열과 냄새가 아직 짙었다. 하나만. 미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날엔 손도 대지 않았다. 아리가 자기 겉옷을 벗어 바닥에 폈고, 미나는 가장 작은 알 밑으로 두 손을 넣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미나 팔이 바로 내려앉자 아리가 밑에서 같이 받쳤다. 끌지마. 아리가 낮게 말했다. 들어. 둘이 같이 들어올리자 안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한 번 왔다. 미나는 깜짝 놀라 아리를 봤다. 움직였어. 조용히. 갈대 저편에서 낮고 긴 숨소리 같은 게 한 번 났다. 둘은 그대로 굳었다. 바람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가 멀리 늪 안쪽 물이 한 번 뒤집혔다. 아리가 먼저 움직였다. 지금 미나는 나를 안고 아리는 그 밑을 받친 채 빠르게 둔덕 뒤로 빠졌다. 오던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급했다. 아리는 미나를 다시 등에 태우고 알은 폰과 팔 사이에 단단히 고정했다. 무거웠지만 들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더 작은 걸 고른 거였다.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리는 높이 오르지 않고 절벽 그림자만 따라 날았다. 미나는 알이 떨어질까봐 숨도 크게 못 쉬었다. 품 안에서 알이 아주 희미하게 따뜻해지고 있었다. 타워 안쪽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둘 다 바로 말하지 못했다. 미나는 숨이 찼고 아리는 어깨를 한번 크게 들썩였다. 그래도 둘은 웃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하늘 틈도 잘 안 보이는 안쪽 빈자리, 마른 천과 오래된 밧줄이 쌓여있던 곳에 알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미나는 손을 떼지 못했다. 껍질 아래에서 아주 약하게 다시 한번 울림이 왔다. 살아있어. 미나가 속삭였다. 아이는 입구 쪽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더 조용해야 해. 하모니한텐 말 안 해. 안 돼. 멜로디는 안 돼. 미나는 알 곁에 쪼그려 앉았다. 늑대 새끼를 처음 알아들었을 때랑은 다른 얼굴이었다. 이번엔 자기가 미나는 장 대신 짧은 활을 등에 메고 아리 뒤를 따라갔다. 어젯밤 거의 못 잤는데도 눈은 또렷했다. 배 타워 안쪽
속에 숨겨둔 작은 알이 자꾸 생각났지만 오늘은 티내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다. 아리는 그런 미나를 한번 보고는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다. 오늘은 뛰어도 돼? 미나가 묻자 아리가 말했다. 잡을 때만 그 말 끝나기 무섭게 미나는 벌써 신이 났다. 둘은 절벽 아래 숲으로 내려갔다. 얕은 골짜기에 물이 가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 흙엔 밤새 지나간 짐승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아리는 쪼그려 앉아 자국을 한번 훑었다. 둘, 뭐가? 사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미나는 바로 눈을 반짝였다. 큰 거, 아리는 짧게 꽂혔다. 먼저 쉬운 거. 둘은 풀을 헤치며 비탈을 탔다. 아리가 앞에서 손을 들면 미나는 멈췄고 아리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꺾으면 그대로 따라 꺾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호흡이 잘 맞았다. 가까운 덤불 안에서 먼저 튀어나온 건 산토끼 2마리였다. 미나는 반사적으로 활을 들었다가 너무 급하게 놓쳐버렸고 첫 화살은 나무 껍질만 긁었다. 아리가 낮게 말했다. 눈보다 손이 빨랐어.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번째는 다르게 했다. 숨을 한번 참고 뛰는 방향을 보고 한 박자 늦게 쌌다. 가늘게 날아간 화살 하나가 토끼 한 마리 옆구리에 박혔다. 맞았다. 미나가 거의 소리칠 뻔하자 아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래도 둘 눈은 같이 웃고 있었다. 토끼 한 마리를 챙긴 뒤부터는 일이 빨라졌다. 조금 더 아래 숲에선 땡 2마리가 날아올랐고 아리가 하나를 잡고 미나가 하나를 맞췄다. 계곡 옆 낮은 길에선 어린 우루가 물을 먹다. 둘을 눈치채고 달아났지만 조금 뒤더 위쪽 빈터에서 큰 사슴이 다시 잡혔다. 아리가 먼저 바람을 읽고 자리를 잡았고 미나는 돌을 던져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 사슴이 몸을 돌려 뛰는 순간 아리의 창이 먼저 들어갔다. 짧고 무겁게 끝났다. 미나는 숨을 몰아쉬며 사슴 옆에 섰다. 방금까지 뛰던 몸이 멈춘 게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다. 우리가 잡았어. 아리가 창을 빼며 말했다. 오늘은 그렇지. 오늘은 네가 말 잘 들었으니까.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어깨를 폈다. 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기세가 오른 날은 숲도 잘 열렸다. 돌아오는 길엔 덫에 걸린 매새 몇 마리까지 챙겼고 얕은 물가에선 손으로 잡을 만한 큰 물고기 2마리도 건졌다. 미나 팔엔 새가 매달리고 등엔 토끼가 묶이고 아리는 사슴까지 짊어졌다. 배타오 쪽으로 돌아올 때쯤엔 둘 다 땀과 풀잎과 피냄새로 범벅이었다. 그래도 미나는 지친 얼굴이 아니었다. 걷는 게 아니라 거의 튀어왔다. 입구 앞에 먼저 있던 멜로디가 둘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전쟁이라도 이겼어. 미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냥 뒤어 들어온 아리를 보고 에코도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놨다. 사슴, 토끼, 뱀, 매새, 물고기까지 한꺼번에 쏟아지자 동그란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하모니가 가장 늦게 와서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맞네. 미나는 바로 대답했다. 엄청 많이. 멜로디가 사슴 다리를 들어보며 웃었다. 오늘은 파티네. 에코는 이미 손질할 자리부터 만들고 있었다. 물 끓일 냄비, 고기 놓을 평평한 돌, 말릴 것과 바로 구울 걸 나눌 끝나리는 말없이 가장 큰 칼을 들었고 하모니는 통째로 옮겨야 할 걸 옮겼다. 미나는 처음엔 다 자기가 하겠다고 덤볐다가 곧 피 묻은 소롯에만 쥐고 서 있었다. 이건 내가 잡았어. 어느 거? 멜로디가 묻자 미나는 잠깐 멈췄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다 같이. 그날 저녁 배타오와는 정말 파티 같았다. 입구 가까운 데선 사슴 고기가 두껍게 잘려 돌판 위에 서 익었고 기름 떨어지는 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튀었다. 토끼는 향
상추에 잎을 깔아 천천히 구웠고 불고기는 소금 대신 바닷물에 한번 적셨다가 구워 살이 단단해졌다. 기름 냄새와 연기 구운 살 냄새가 동굴 안을 꽉 채웠다. 파티가 끝나고 배 타고 하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모니는 수면 모드고 멜로디는 기계 장치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죠. 이때 미나가 같이 발을 들고 슬금슬금 한쪽 창고로 향합니다.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건 당연히 아리죠. 야, 조용히 해 멜로디 언니. 귀는 소머즈란 말이야. 미나가 속삭이자 아리는 대답해 신콧방귀를 일시도 둘이 도착한 곳은 낡은 천더미 사이 그곳에 낮에 주워온 매끈한 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낮에는 분명 차가운 대리석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방된 찐만 찐빵처럼 훈훈한 온기가 스치야. 미나가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알 표면에 갖다 봅니다. 그 순간 알 안쪽에서 무언가 미나의 손바닥을 밀어냅니다. 미나가 비명을 지르려다 제 입을 틀어막습니다. 아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와 냄새를 맡습니다. 아리의 코끝이 실룩거립니다. 이거 이제 그냥 돌라니 안에 고기 냄새 맡고 반응하는 것 같은데? 미나는 오늘 몰래 챙겨온 구운 고기 한 조각을 알 옆에 살포시 놓아둡니다. 그러자 알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일렁이며 옥빛 광택이 흐르기 시작하죠. 옆에서 지켜보던 아기 늑대는 털을 바짝 세우고 알을 향해 낮게 경고를 보냅니다. 야, 내 간식 탐내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 시각 멀리 관측석에서 반쯤 졸던 멜로디가 모니터를 쓱 보더니 고개를 야우합니다. 어라? 안쪽 창고 온도 왜 이래? 에코가 거기다 히터 틀어놨나? 이상하네. 멜로디의 혼잣말에 미나와 아리의 심장은 쫄깃해집니다. 알 표면에 아주 미세한 실금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는걸 본 미나는 숨을 들이켜고 아리는 마지막 기육졸입니다. 야, 이제 늦었어. 이건 반품 안 된다. 다음날 아침 배 타오는 그야말로 숨바꼭질 전쟁터가 됩니다. 미나는 아침부터 고기를 말리던 건조대 근처를 서성입니다. 내 육포 어디 갔어? 에코의 외침에 미나는 모른 척 딴청을 피우지만 사실 그 육포는 지금 미나의 주머니 속에서 아래 도시락이 되어 가고 있죠. 배 타고 바닥 여기저기에 이상한 흔적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딱딱한 돌바닥에 아주 작은 발톱 자국이 긁혀있고 밤새 물그릇은 누가 축구라도 한 듯 뒤집혀 있습니다. 미나가 다급하게 발로 자국을 문질러 지우면 아리가 슬쩍 다가와 꼬리로 먼지를 덮어줍니다. 둘의 찰떡궁합 거짓말 행진하지만 지울수록 바닥은 더 반질반질해져서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게 함정이죠. 결국 사고는 멜로디의 예민한 장비에서 터집니다. 하모니 언니 이것 봐. 밖에서 들어오는 파형이 아니야. 소리가 안에서 나고 있어. 멜로디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정밀 분석에 들어갑니다. 하모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입구가 아니라 배타워의 가장 깊숙한 안쪽 즉 미나의 비밀 아지트를 돌아봅니다. 안에 무언가 있네. 하모니의 한마디에 미나의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얘집니다. 아리는 평소보다 더 긴 침묵을 유지하며 하모니의 시선을 피하죠. 작은데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고 있어. 열량 소비가 장난이 아닌데. 멜로디의 분석이 이어질수록 미나의 식은 땀은 비 오듯 흐릅니다. 그날 밤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안쪽 창고에서 피아 아니 하는 젖은 울음소리가 짧게 울려 퍼집니다. 하모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나를 쳐다봅니다. 미나야, 너 요즘 주머니에서 고기 냄새 너무 많이 난다.